자, 오늘은 신전건 파열, 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수술 케이스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증례는 류마티스 때문에 힘줄이 끊어진 환자분들 중에 가장 심했던 분인데 이 환자분의 증례는 이 건 이식을 통해서 재건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. 33세 여자 환자였고 3개월 전부터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. 보시면 왼손이 손가락이 다 안 펴지는 걸 볼 수가 있고,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힘줄이 검지, 중지, 약지, 새끼로 가는 펴는 힘줄이 모두 끊어진 걸 볼 수가 있고, 이 환자는 갭이 워낙 커서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젖혀도 힘줄에 끊어진 양쪽 끝이 서로 닿지가 않는 사례가 됐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힘줄을 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, 자기 몸에서 다른 부위에 없어도 되는 힘줄을 떼서 힘줄 갭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전건을 재건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9개월째가 됐을 때 이렇게 펴는 기능이 잘 회복이 됐고, 그 다음에 손가락 굽히는 것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 후 4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펴는 기능은 이렇게 잘 유지가 돼 있고요. 손가락 구부리는 건 전보다 더 좋아져서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구부리는 기능까지 잘 회복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건 이식을 통해서 힘줄을 재건을 할 때는 힘줄을 다른 부위에서 별도로 이 손목 안쪽 부위에서 요 힘줄을 떼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가끔은 힘줄이 여러 개가 끊어진 분들 중에 손목에서 끊어진 힘줄 자체를 이용해서 재건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힘줄을 떼지 않고 그 손등에 있는 끊어진 힘줄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힘줄을 재건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건 이식을 통한 재건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, 자, 이 증례에서 나와 있는데 68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5주 전부터 손가락이 약지와 새끼가 안 펴지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신 분이 되겠는데, 이 환자도 갭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점프 그라프트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힘줄을 띄어서 갭을 이어서 힘줄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.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좀 텐션을 과하게 해서 손가락이 어느 정도 그냥 펴져 있을 정도까지 해놓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힘줄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갭을 다른 힘줄을 이용해서 메우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근육들이 다시 원래의 길이를 회복하면서,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펴지긴 하는데 뭔가 다른 손가락보다 조금 덜 펴지는 것 같죠. 한 10도 정도 실제로 약간 다른 손가락들보다는 덜 펴지는데,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람의 그 근육이라는 게 원래의 길이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잘 회복을 하는 겁니다. 원래의 길이를 회복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껴넣었던 힘줄만큼이 사실은 힘줄이 길어진 것 같은 효과가 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조금 덜 펴지는 게 남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가능하면 갭이 좀 크더라도 원래의 힘줄을 중간에 껴넣는 그런 건 이식 없이 원래의 힘줄들끼리 끝과 끝을 이어놓는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자, 이분은 54세 여자 환자인데 류마티스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중지, 약지, 새끼가 모두 안 펴지셨던 분이고, 수술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이렇게 구부리는 거, 피는 거 잘 회복이 된 환자분이었는데, 이분은 왼쪽 손목에 통증이 생겨서 환자분이 왼쪽도 끊어질 것 같은데 미리 수술을 해주세요 하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최초로 왼쪽에 예방적인 수술을 했는데, 이분은 힘줄이 끊어지기 전에 손목에 힘줄을 마찰을 유발하는 신전지대 라는 그 막 같은 것을 열어주는 수술을 해서 힘줄을 끊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수술을 최초로 했던 분이 되겠고요.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힘줄 끊어지고 나서 봉합한 지 7년 됐고, 왼쪽은 그런 예방적인 수술을 한 지 5년이 됐는데, 왼쪽은 그 수술을 하고 났더니 실제로 힘줄이 하나도 안 끊어졌습니다. 그래서 통증도 없이 힘줄도 안 끊어지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된 예방적인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 방법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논문을 발표를 할 때 이 논문 심사위원분들이 제가 이런 논문을 냈더니 이 내용을 못 믿으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에 이런 너덜너덜하고 갭이 큰 힘줄 파열은 이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지를 못하고 그 수술 사진을 다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.
그래서 제가 정말 다 보냈습니다. 16 환자의 사진을 정말 다 보냈고요. 그랬더니 이제 논문이 심사를 통과를 해서 논문이 이 과학 저널에 실리게 됐고, 실제로 이 16명의 수술 사진이 모두 포함된 이런 논문이 실리게 됐습니다. 사실 이렇게 수술 사진이 전부 다 들어간 논문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, 아마도 이제 논문 시사하신 분들이 독자분들도 이걸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아마 사진을 다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좋죠. 실제 수술한 사진이 다 증명이 되는 셈이니까. 그래서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골절이 있고 나서 엄지손가락이 안 펴진다든지, 아니면 류마티스를 오래 앓으신 분이 이렇게 손가락이 안 펴지시게 되면 힘줄이 닳아서 끊어진 만멸성 파열일 수가 있고요. 교과서적으로는 이럴 때 다른 손가락 펴는 힘줄로 엄지손가락을 펴게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전술을 하게 되지만, 저는 원래의 끊어진 힘줄에 다시 이어놓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. 혹시 손가락이 펴는 기능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일이 생긴다면 힘줄 파열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와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